그땐 정말 이게 전부일 줄 알았어요. 서울 외곽 반지하, 겨울엔 벽에 곰팡이 피고 여름엔 습기 때문에 잠도 못 잤죠. 33년을 일했는데 남은 건 퇴직금 1억 남짓.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120만 원으론 서울에서 숨만 쉬어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태국 파타야로 은퇴 이민을 떠난 65세 김영진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은 퇴직 후 단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선 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그가 지금은 태국 파타야에서 수영장이 딸린 펜트하우스에서 해변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를 바꿔놓은 건 용기 있는 선택 하나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국 위험하지 않아? 외국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 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고물가 시대의 한국에서 매달 20만 300만 원씩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에 허덕이며 노후를 버티는 것과 물가가 절반도 안 되는 곳에서 평생을 여유롭게 보내는 삶 중 어떤 게 더 현실적일까요? 사례 1 반지하에서 펜트하우스로 김영진 씨의 인생 리셋. 서울에서 30년 가까이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일한 김영진 씨는 퇴직 후 1억 2천만 원을 들고 파타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현지 부동산 중개인과 상담 후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는 고급 콘도에 들어갔습니다. 월세는 고작 20만 원 수준. 서울에서 같은 조건의 집은 꿈도 못 꾸죠. 그의 말처럼 처음엔 호텔인 줄 알았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하루 3끼를 외식해도 한 달 식비가 30만 원이면 충분했고 영어는 번역기와 제스처만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사례 2 국민연금으로 해변 근처 생활 가능 63세 여성의 실험. 서울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박순희 씨 63세는 친구의 소개로 파타야 한 달 살기를 시도했다가 아예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월 130만 원의 국민연금만으로도 식비, 월세, 교통비를 모두 해결하고 남은 돈으로 현지 요가 클래스까지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선 병원 가는 것도 겁났는데 여긴 작은 진료는 무료이고 대형 병원도 저렴해요. 의사도 친절하고요. 그녀의 말은 많은 한국 은퇴자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사례 3 은퇴 후 자영업 실패, 재기의 무대는 파타야였다. 60세에 치킨집을 시작했다가 2년 만에 폐업한 이성호 씨는 더 이상 한국에서 재기할 자신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금 9천만 원을 들고 파타야로 향했고 지금은 한인 상점 거리 근처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식과 간단한 여행 상담을 해주며 매달 150만 원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람 대우받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습니다. 라는 그의 말에서 삶의 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은퇴자들이 지금 태국 이민을 고민하는 걸까요? 단지 물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파타야는 단지 더운 나라가 아닙니다. 정해진 규칙에서 벗어나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은퇴자들의 재도전 무대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작정 떠나기보다는 현지 생활 체험을 먼저 해보고 현지 부동산이나 커뮤니티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 시스템, 비자 조건, 언어 장벽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만 잘 준비된다면 1억이라는 금액은 더 이상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국에선 빠르게 닳아 없어지는 돈이지만 파타야에서는 10년 넘게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은퇴 후 한국에서 매달 고정비 때문에 한숨 쉬고 계신가요? 혹시 매일 같은 루틴, 같은 걱정, 같은 외로움 속에서 내가 이러려고 평생 일했나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을 고민할 시간입니다. 파타야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스토리 중심으로 파타야, 은퇴 이민의 실제 사례들을 소개했다면 이제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그럼 나도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라는 궁금증에 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도록 말하듯 자연스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하죠.
1억으로 태국 파타야에서 진짜 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살 수 있다는 것과 지속 가능하다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1. 생활비 매달 얼마가 드는가? 파타야 현지에서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드는 고정 지출 항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주거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입니다. 월세 수영장, 헬스장 포함된 고급 콘도 기준으로 약 2,035만원 수준. 시내 외곽의 스튜디오형 원룸은 더 저렴해요. 식비 외식을 자주 해도 한 달 3,04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현지 식당은 한 끼가 23,000원. 교통비 대중교통은 거의 없지만 송태우 공유 픽업차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빌리면 한 달 5만원 내에. 의료비 경미한 진료는 공공병원에서 12,000원, 큰 병원은 5만 10만원 선. 국제병원도 있지만 비용은 5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실손형 해외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합치면 아무리 넉넉하게 써도 월 100만 120만원 수준이면 불편 없이 살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물가 걱정에 가계부를 펴는 것도 부담인데 이 정도면 국민연금만으로도 넉넉한 셈이죠. 2. 비자 문제 장기 체류 이렇게 준비하세요. 태국은 관광 비자로는 90일까지 머무를 수 있지만 은퇴 목적의 장기 체류는 반드시 남-이머그런트 5 비자 혹은 5-A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5-A 비자 요건 60세 이상 가능. 한국에서 신청. 태국 은행에 80만 바트 약 3천만원 예치 또는 월 6만 5천 바트 약 250만원 이상 소득 증빙. 범죄 경력, 건강검진, 보험가입 증명서 필요. 비자 유지 팁? 대부분 은퇴자들은 비자를 받고 나서 매년 갱신하는 방식으로 체류합니다. 단, 예치금은 반드시 3개월 전부터 통장에 있어야 하고 갱신 후 3개월간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이체했다가 비자 갱신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3. 은퇴자 커뮤니티 혼자 가지 마세요. 태국 파타야에는 이미 수천 명의 한국인 은퇴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곳에 먼저 안착한 선배들이 만든 모임도 많고 부동산 병원 연지, 법률 상담도 서로 도와줍니다. 한인 교민회, 파타야, 은퇴자 모임, 태국 은퇴이민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현지 소식, 임대 정보, 의료 정보, 사기 예방 팁까지 쉽게 얻을 수 있어요. 팁 하나 드릴게요. 파타야의 나꾸루와 지역의 AKLUA나 좀티엔 지역 JOMTI에는 조용하고 은퇴자들이 많아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반면에 워킹 스트리트 쪽은 관광객 중심으로 시끄럽고 물가도 비쌉니다. 고요한 은퇴 생활을 원하신다면 꼭 지역 선택을 잘 하셔야 해요. 4. 이민 준비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실제로 준비할 때 꼭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 볼게요. 영문 통장 잔액 증명서, 비자, 신청 필수. 해외 송금 준비, 국내 은행과 연결 가능한 계좌 만들기. 건강보험 가입 확인, 특히 태국 병원 이용 가능 보험인지 체크. 주거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 작성 말로 하지 말고 꼭 문서화하세요. 기초 태국어 몇 마디 배우기, 최소한의 예절 표현은 필수입니다. 파타야 은퇴 이민 결코 무작정 떠나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만 잘하면 퇴직 후의 삶이 절망의 연장이 아니라 두 번째 전성기로 바뀔 수 있는 선택지라는 건 분명합니다. 한국에서 1억은 반지하 전세금일 수 있지만 파타야에서는 삶의 품격을 회복할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어요. 꼭 이민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번쯤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은 익숙한 것을 떠나야 비로소 보이기도 하니까요.